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과연 어디로 방향성을 보이려고 이러는 건지 참 조마조마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만 달러 부근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소 지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좋게 바라보자면 의미 있는 다지기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지지라인이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꽤 그럴듯한 것들,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몇 개의 지표들이 분명한 강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2017년도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요즘 미국 SEC와 암호화폐 업계 산업 규제권, 이 밥그릇 다툼의 주인공인 CFTC가 이미 2017년에 XRP를 증권이 아닌 화폐, 디지털 커런시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서는 CFTC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리플 소송에서도 왜 CFTC는 화폐라고 하는데 SEC는 증권이라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해진 부분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게리 겐슬러, 이 문어대가리 아저씨 SEC 위원장은 CFTC와 공동 규제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쫄리긴 진짜 엄청 쫄린 상태까지 와 있나 봅니다. 테라 사태 후폭풍 지나가고 있는 거 바라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 이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 부분이고, 비탈릭 부테린이나 저스틴 선 등 이 다른 프로젝트 창시자들까지 이걸 걱정하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정작 테라의 CEO 권도영은 UST보다 중요한 것은 테라 생태계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드포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UST보다 또 테라 생태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걸 이 양반은 지금 잘 모르는 건지,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건지,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모델을 따르겠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만 놓고 보면 답답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떤 스탠스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도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3만 달러를 반납했다가 회복했다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반복을 하면서 3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소와 곰의 신경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의미 있는 다지기의 시간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주 연속 이 공포 이상의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8이라는 숫자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례적으로 강하게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대 후반에서 횡보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긍정적인 단기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27,000달러에서 3만 달러 지지대 위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일간 RSI가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하고 있고, 이건 매수자들이 지지라인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간 RSI는 아직 과매도 상태여서 부정적인 모멘텀이 가격 상승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1차적인 저항 라인은 33,000달러에서 35,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 2주 동안 안도 랠리가 발생하더라도 매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랠리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이 여전히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28,805달러 아래로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약간 긍정적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세가 벌어지더라도 피보나치 38이 되돌린 구간인 31,721달러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3,985달러에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가격이 이 저항 가운데 하나에서 하락하면 곰 세력은 26,700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재개될 수 있다. 그 다음 지지라인은 25,000달러, 그 이후에는 21,800달러다. 반대로 황소 세력이 가격을 피보나치 618 되돌림 수준인 34,823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매도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39,626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랜 B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주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바닥을 찾은 뒤에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나는 강세장 2차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지난번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지난해 4월 고점 이후에 물론 11월에 신고점이 있긴 했지만 약세장에 진입한 셈이다. 주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강세장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학자 교수 출신의 분석가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 기준으로 돈치안 채널 바닥 라인을 비트코인이 찍을 때마다 이 3년 강세장이 이어졌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바닥 라인을 찍었다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상황을 보면 진짜 바닥 찍고 3년 강세장 이렇게 현실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 일간 차트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포착됐다라는 분석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만 봐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하다가 저항을 맞으면 비트코인 상승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 잇따른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저항 신호도 나왔고 곳곳에서 비트코인 강세 가능 신호도 포착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쩌면 기대를 좀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들 몇 가지 시세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디히의 분석입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2159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데 곰 세력의 단기 목표 지점은 1940달러 아래로 지목됐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중요 지지라인인 17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황소 세력이 이 구간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15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세의 첫 번째 신호로는 2159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421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곰 세력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가격을 0.4달러까지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만약 0.4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0.33달러 이후에는 0.28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반면 0.46달러에서 반등한 뒤에 이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68달러 위로 황소가 가격을 밀어붙여야 0.74달러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8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곰 세력이 44달러 아래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37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고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32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반대로 44달러에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 세력은 59달러에서 오버헤드 저항을 제거하고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70달러 돌파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5달러 붕괴 이후에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상태인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0.38달러 아래로 후퇴할 경우에는 0.33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황소 세력이 여기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0.24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0.38달러에서 상승할 경우에 황소 세력은 0.5달러에서 0.55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6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은 이른바 흰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 여부를 놓고 양측이 엄청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증권인데 리플은 왜 증권이냐?
이걸 지금 SEC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플 측은 XRP가 왜 증권인지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것과 아닌 거라고 SEC가 말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통해서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SEC와 암호화폐 규제권 밥그릇 싸움의 주인공이 된 CFTC는 이미 2017년 11월에 리플 XRP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커런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공식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점, 이더리움과 다를 게 없다라는 점이 CFTC 자체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서 규정이 됐던 겁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SEC에는 없는데 CFTC에는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건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 참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암호화폐 업계가 엄청난 로비 자금을 써가면서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암호화폐 규제권의 중심을 SEC가 아닌 CFTC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SEC 역시 약간 쫄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CFTC와 공동으로 규제하겠다 스스로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자산이 매우 투기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더욱더 필요하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완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규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인 거지. 그는 그러면서도 CFTC와 SEC가 일부 암호화폐를 공동 규제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진짜 답답한 부분은 왜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증권으로 규제돼야 한다. 규제권은 우리 것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1년 넘게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리플 소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연말쯤 소송 마무리되면서 의미 있는 상황, 소식들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테라 루나 사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도영 대표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없는 새로운 체인으로 하드포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없이 테라 체인을 새로운 체인으로 포크한다. 이전 체인은 테라 클래식으로, 새로운 체인은 테라로 부른다. 루나는 루나 클래식 스테이커와 보유자 등에게 에어드랍이 되고 이 테라는 커뮤니티가 소유한 완전한 체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큰 분배의 큰 부분을 기존 테라 D앱 개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생태계의 장기적 성공에 개발자의 관심을 맞춰야 한다. 연 7%의 스테이킹 보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문장을 보고 상당히 실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테라는 UST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동안 저 역시 이 테라 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테라 생태계가 저렇게 폭망하게 내버려 두기엔 아까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테라보다 또 UST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진짜 가만히 있다가 큰 피해를 본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했듯이 실패한 발명품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 대신 생태계 재건만을 외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까지 나서서 테라가 UST 소액 투자자 보상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99.6% 월렛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커뮤니티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한 상황입니다. 입 가벼운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도 나서서 UST 소액 보유자를 위해서 1000만 USDD를 투입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서 하위 23만 6천 UST 보유자들에게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창시자들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권도영 이 양반 지금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이라면서 하드포크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디파이언스 캐피털의 설립자 아서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오만함이 테라의 실패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테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테라 본연의 취약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테라는 성공을 거뒀고 점프캐피털, 델파이 디지털, 해시드 이런 곳들이 테라를 지원했다. 테라 생태계는 뛰어난 UI, UX와 개발자들을 갖춘 최고의 프로토콜로 성장 기회가 많았지만
열악한 시장 환경 속에서 그 취약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지도자와 커뮤니티의 오만함이 테라의 실패를 초래했다.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전문적이어야 하고 엄격한 표준을 설정해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소액 투자자들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권도영은 지금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하드포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서 증인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하고, 수사당국은 지금 혐의 적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고, 만만한 거래소들은 이번에도 잘못한 것 없나 이렇게 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라 지도자가 헛발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 다른 이 크립토 셀럽들이 테라 루나 사태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을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큰 손실을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을 바라보면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어수선한 시간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적절히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